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이전 영상을 끝으로 기초해부 생리의 서론 부분이 끝이 났고요. 오늘부터는 드디어 본론 부분인 12계통의 첫 관문, 골격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테니까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격계의 구성 요소, 그리고 기능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골격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골격계가. 골격하면 뼈는 기본으로 들어갈 테고 연골도 골격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것이 인대예요. 그리고 관절까지 있어야 골격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가 골격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러분 시험에 건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건은 근육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건이 뭐냐, 만약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 부분이 있으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건 인대라고 해요. 지금 아까 알려드렸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건 인대예요. 근데 여기서 근육이 오다가 섬유화되면서 뼈에 달라붙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근육에서 섬유화되면서 뼈에 붙는 부분을 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 그림을 보다 보면 여기는 약간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 끝에 부분이 하얀색으로 되면서 이렇게 딱 뼈에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섬유한 대부분 부분이 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근육계에 들어가요. 외우기 어려우신 분은 약간 사투리로 건육계 이렇게 외우세요. 건육계. 그러면 건은 근육계에 들어간다. 이런 문제 한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기 쉽게 건육계 이렇게 외우셔도 얘는 골격계가 아니라 근육계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뼈를 구성하는 성분은 뭐냐? 뼈의 구성 성분, 무기질, 유기질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이거와 관련한 시험은 쉽게 나왔었습니다. 무기질은 어린이보다 성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뼈의 단단한 성질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성인의 뼈는 잘 쉬지 않아요. 부러지죠. 어른의 뼈는 잘 부러져요. 하지만 애기 뼈들은 이렇게 유기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애기들 뼈는 잘 필 수 있어요. 어른들 뼈에 비해 좀 덜 부러져죠. 근데 이런 시험 문제보다는 애기들 뼈에 유기질이 많냐, 무기질이 많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외우세요. 어린애잖아요. 유기질이 어린애한테 많다, 유기질이 어린애한테 많다. 이런 문제도 아주 오래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골격계의 기능은 뭐가 있느냐? 당연히 우리 몸을 지지해 주겠죠. 이 골격이 우리 몸을 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지지해서 체격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 근육과 협력해서 근육이 움직이면서 뼈가 움직이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요 장기들을 보호하죠. 머리뼈가 있고, 그리고 흉곽에 늑골이나 이런 걸로 폐나 심장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반뼈가 골반 안에 있는 생식기계라든지 이런 장기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저장 기능, 칼슘과 인산염 등 무기물을 축적했다가 필요에 따라 혈류를 통해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을 특히나 많이 뼈에 저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조혈 기능. 혈구를 만들어내는 기능이에요. 혈구를 어디서 만드느냐? 골수에서 만듭니다. 좀 이따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서 혈구를 만드는구나. 혈구는 여러분 세 가지인 거 알고 계시죠?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뭐죠?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는 우선 알고 계세요. 요런 걸 생성하는 게 조혈 기능이라고 합니다. 뼈를 분류하는 문제도 여러분 시험에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단 분리해 두셔야 돼요.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장골은 이름 그대로 긴 뼈란 얘기예요. 단골은 짧은 뼈란 얘기예요. 짧은 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길고 짧은 걸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길고 짧다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뼈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뼈다구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을
골단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골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간 부분이 골간 부위고 끝 부분을 골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면 장골이에요. 구분이 되지 않으면 단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골간과 골단이 구별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긴 뼈냐 짧은 뼈냐를 나누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뼈 이름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엔 좀 알아야 되는 뼈 이름들만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이런 애들은 이렇게 골간과 골단이 구분이 되는 애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근골, 족근골은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림을 하나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요골이거든요. 요골의 끝부분, 골단 부분이랑 골간 부위가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가 척골 부분인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골단 부위랑 여기 골간 부위가 비교가 되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장골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뼈는 굉장히 짧은데 요렇게 보시면 여기 골단 부위랑 여기 골간 부위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여긴 짧지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도 장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중수골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5개 뼈를 중수골이라고 하고, 여러분 손가락 뼈 있죠? 이렇게 손가락 뼈도 보시면 끝에 골단 부위랑 골간 부위가 비교가 되잖아요.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면 뭐다? 네, 장골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보시면 구분 안 되죠. 요렇게 생긴 애들, 네,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애들을 수근골이라고 해요. 손에 있는 애들은 수근골, 요렇게 똑같은 부위에 발에 있는 부분들을 족근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족근골.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골단과 골간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골이다. 짧지만 구분이 되는 애들은 장골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중수골이라고 부르고, 요 손끝에 있는 손가락 뼈들을 수지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 뼈 이름이지만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 시험엔 잘 안 나와요. 굳이 안 해보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장골이랑 단골을 구분하는 문제로 나오면 이 수근골 알아두셔야 되겠죠. 단골이에요. 족근골도 마찬가지예요. 골간과 골단이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리고 평평골이라고 하면 이름처럼 네,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애들이에요. 여러분 떠오르는 대표적인 뼈가 있죠? 두개골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늑골 평평하게 생겼죠. 이런 애들을 평평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긴 것만 갖고 나눈 거예요. 그럼 불규칙골은 되게 통상적인 뼈에 비해서 되게 다르게 생긴 걸 얘기해요. 네, 불규칙하게 생긴 것, 대표적으로 척추, 안면골, 네, 견갑골 등을 얘기하는데, 척추뼈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네, 요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몸통은 두툼한데 이렇게 돌기들이 많잖아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그래서 불규칙골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척추는. 그럼 견갑골은 어떻게 생겼냐? 예,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보시면 평평하게 생겼거든요. 이쪽은 되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되게 평평하게 생겼어요. 넓게 평평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돌기가 요렇게 나거든요. 되게 큰 돌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떨 때는 평평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평평하게 생겼으니까요. 다 평평하게 생겼거든요. 이 부위 불룩 튀어나온 부분만 제외하고. 근데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뜬금없이 나온 이 극돌기 때문에, 이 돌기 부분 때문에 얘를 가끔은 불규칙골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요들이 있게 어떨 때는 불규칙골, 어떤 때는 평평골, 그러니까 다른 지문이랑 잘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었어요. 두 개로 다 나왔던 적이 있는 뼈예요. 견갑골은. 종잡뼈라고 하는 애는 네, 근육 혹은 힘줄 속에 있는 뼈로 관절을 이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무릎뼈를 드는데 여기가 위에 뼈, 무릎, 그래서 대퇴골이 되겠죠. 아래 경골이랑 이렇게 관절을 이루는데 요 앞에 이렇게 떠 있는 뼈예요. 얘가 무릎뼈입니다. 무릎뼈. 이 무릎뼈는 관절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얘랑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인대라든지 건으로 잡혀 있는 뼈일 뿐이에요. 무릎뼈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 네, 종잡뼈에 들어간다. 저렇게 관절을 이루지 않는 뼈를 네, 종잡뼈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릎뼈를 또 다른 말로 슬개골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왔던 적은 없어요.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장골, 단골 구분하는 거랑 평평골 가끔 나오고 불규칙골 가끔 나와요. 그것조차도 요즘 시험에는 최근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일단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뼈의 구조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뼈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골단 부위랑 이렇게 골간 부위가 비교되는, 여기도 또 골단 부위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뼈 그림이에요. 이 뼈가 무슨 뼈냐? 얘가 대퇴골입니다. 여러분, 고관절을 이루는 다리뼈의 윗부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 최소한 외워야 될 뼈 이름들은 알려드릴 텐데 그중 하나니까 여기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뼈의 구조 첫 번째, 골막. 말처럼 막이에요. 뼈를 싸고 있는 막. 그래서 연골로 쌓여 있는 관절면을 제외하고 치밀결합 조직으로 된 골막에 쌓여 있음. 그럼 연골, 관절면. 그러니까 연골, 여기 관절면은 연골로 쌓여 있거든요. 요런 관절면, 여 밑에도 관절이 닿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 제외하고는 다 뼈를 뭐가 싸고 있다? 골막이 싸고 있다는 거예요. 싹 싸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골막은 시험에 그래도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특징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능은 뭐냐? 골을 싸고 있으니까 뼈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 림프관, 신경을 통과시키는 바탕을 제공한다. 이 뼈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려면 모든 뼈를 골막이 싸고 있으니까 당연히 통과시키게 되겠죠. 그렇죠? 단순하잖아요. 모든 뼈를 싸고 있죠. 관절면 제외하고. 그러면 관절면으로 얘가 들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 골막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나 림프관, 신경을 통과시키는 바탕, 통과된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육이나 힘줄이 붙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래서 연골 부위는 다른 뼈랑 관절을 이루는 부위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뼈든 인대가 와서 붙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 골막이 싸고 있잖아요. 관절면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뭐다? 근육이나 힘줄이 붙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줄이 뭐다? 앞에서 얘기했던 건입니다. 근육계에 들어가는. 그래서 당연히 뼈에 붙어요. 근데 모든 뼈는 뭐가 싸고 있다? 골막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줄이나 그리고 인대라든지 이런 게 어디 가서 붙는 거겠어요? 골막에 가서 붙는 거죠. 골절 시 뼈를 재생시키는 중요한 역할. 골막이 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다음 중 골막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할 때 이런 내용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골 조직은 뼈의 단단한 부분을 이루는 실질 조직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치밀골과 해면골. 이름 자체가 치밀하다는 얘기잖아요. 치밀골.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뼈를 얘기해요. 뼈 절단 시 바깥쪽은 공간 없이 뼈 기질로 가득 찬. 그래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부위는. 이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에 뭔가 틈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런 틈 하나 없이 뼈 기질로 가득 찬 조직을 치밀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치밀골. 해면골은 뭔가 스펀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해면이란 뜻이 스펀지를 얘기해요. 뭔가 뽕뽕뽕뽕 뚫려 있는 뼈를 얘기해요. 그래서 안쪽은 스펀지 모양의 엉성한 조직.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얘들이 다 뭐다? 해면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뼈에 골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단단하고 치밀하게 들어가 있는 치밀골, 그리고 뽕뽕뽕뽕 구멍 뚫려 있는 해면골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해면골은 보통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가 골 단 부위라고 그랬잖아요. 해면골은 보통 골 단 부위에 많고요. 치밀골은 여기가 어느 부위라고요? 골간. 그래서 골간 부위에 많다. 이것도 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셔서 이해하시면 돼요. 끝부분은 숭숭숭숭 구멍 뚫려 있고 골간 부위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치밀하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골수. 골수는 해면골의 엉성한 조직과 골수광을 메우는 조혈기, 아까 조혈이 뭐라 그랬죠? 혈구를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구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시험에 흉강. 그래서 이 가슴 부분에 비어있는 공간, 두 개 강,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비어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서 골수강이라고 하면 골수가 차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뼈 안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가 차 있는다? 네, 골수가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골수는 뭘 만든다? 네, 혈구를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근데 골수, 모든 골수가 혈구를 만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적색 골수만 여러분 혈구를 만들어요. 조혈 기능이 있어요. 황색 골수는 예전에는 적색 골수였으나 지방으로 대체된 거예요. 지방이 보통 노란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을 띠는 지방으로 차 있어서 황색 골수. 여기 지금 황색이 돼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얘는 골수 기능이, 조혈 기능이 있다 없다? 네, 조혈 기능이 없는 네, 황색 골수예요. 그러면 조혈 기능이 있는 적색 골수는 어디에 있냐? 네, 흉골, 장골, 늑골, 두개골. 대부분 평평하게 생겼거든요. 딱 봐도. 네, 대부분의 평평골들이 적색 골수예요. 간단하게 아시는 방법은 좀 평평하게 생긴 애들 떠올리시면 돼요. 장골이 어디냐? 아까 긴 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장골은 골반에서 나오는 뼈 이름이에요. 나중에 골반 부위 가서 알려드릴게요. 거기 가서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겹치는 이름이 많아요. 장골. 어떤 때는 긴 뼈가 되고 어떤 때는 골반뼈에 있는 한 부분을 얘기해요. 장골이라니. 그래서 가끔 이렇게 혼동돼서 사용될 수 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우기도 힘드시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쵸? 차근차근 잡아 가셔야겠죠. 그러면 뼈는 어떻게 발생하고 성장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장을 합니다. 네, 막내고라와 연골내고라. 이름에서부터 연골에서 시작한다, 막에서 시작한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면 좋냐면 말 그대로예요. 막에서 시작해서 뼈가 되는 거, 연골에서 시작해서 뼈가 되는 거. 그래서 막내고라 먼저 보면 결합 조직의 막이 직접 뼈로 대체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모양으로 배열된 치밀한 결합 조직의 고라, 그러니까 뼈가 생기는 중심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이었어요. 하나의 막. 근데 여기다가 고라가 형성되는 거죠. 뭐가? 칼슘이 침착되면서.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뼈가 형성되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네, 평평골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평평골은 막내고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평골의 고라 방식, 그래서 두개골, 흉골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두께가 굵어지겠죠. 뼈가 침착되면서, 칼슘이 침착되면서 두께가 굵어지게 되는 걸 막내고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막에 침착돼서 뼈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평평한 모양일 거라는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반대로 연골내고라는 연골이 뼈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골이 나중에 형성될 뼈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요. 처음에 무슨 얘기냐? 처음에 이렇게 연골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점점 뼈가 길어지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연골이 흡수되고 칼슘이 침착되면서 뼈가 대체되는 거죠. 뼈로. 그러면 대부분의 뼈가 여기에 해당돼요. 아까 위에 평평골만 보통 고라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뼈가 대부분 이 연골내고라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지금 그림에서도 그렸고 위아래로 길어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골의 길이의 성장, 네, 길이의 성장에 관여하는 게 연골내고라예요. 그래서 이름에서 그대로 따서 막에 침착되면 평평골, 연골 모양에서 침착이 돼서 자라는 뼈, 연골내고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 단어 이름 그대로 따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름만 잘 들어보고 거기서 조금만 여러분이 이래서 이런 이름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한 원리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단선, 뼈 끝이라 그랬잖아요. 골단선은 언제 다치냐? 20세에서 23세. 보통 여성이 더 빨리 다치고 남성은 좀 더 천천히 다쳐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키 큰다는 얘기가 남성의 경우 있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23세 정도가 되면 연골의 성장이 정지돼서 더 이상의 길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성장판이 닫혔네 안 닫혔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엑셀을 보면 이 성장판이 보인다는 얘기죠. 연골 모양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골단판이 완전히 뼈로 대체됐으면 가는 선만 보이게 된다고 해서 성장판이 닫혔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게 아니라면 성장판이 안 닫혀 있으니까 아직도
키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뼈의 골단 부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관절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고 이렇게 선이 분명하게 여기 나타나고 있죠. 구분돼서. 여긴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구분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연골 부위가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장이 정지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성장판이 닫혀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길이 성장이 가능한 뼈의 엑스레이예요. 그 다음 뼈를 보면 여기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틈이 없잖아요. 하나도. 완전히 하얗게 닫혀 있어요. 네, 이제 성장이 끝난 성인의 뼈의 경우에요. 여러분이 딱 봐도 길이 성장이 가능하겠네? 안 하겠네? 눈으로 확인되시죠? 이게 성장판이 닫혔네? 안 닫혔네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준비해 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몸통뼈랑 그 다음 사지뼈 이런 걸 좀 구분하는 거랑 연골이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